챕터 4 애널리틱스 분석, 애널리틱스 핵심 보고서. 예. 자, 우리가 이제 애널리틱스에서 핵심 보고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 애널리틱스를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정해져 있거든요. 보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이 볼 것 같지만 안 보는 것들이 좀 있고요. 이 핵심 보고서에서 이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에서 일단 실시간 보고서의 이 개요랑 이 트래픽 소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 필히 좀 보셔야 됩니다. 이벤트도 그렇고요. 왜냐면 그 UTM과 혹은 이벤트 값들,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GTM을 가지고 방문자를 프로파일링 할 때 이제 세팅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에도 수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데이터 스튜디오로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외부에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세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잠재 고객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 동질 집단 분석, 이 동질 집단 분석, 그래서 이 집단 중에서 가장 성과가 날짜가 계속 지나도 성과가 좋은 집단들, 그 몇몇 유사한 그런 성과가 좋은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 집단들을 골라야 되고 그 집단들에 대한 특징을 잡아내야 돼서 동질 집단 분석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획득, 여기 정말 파헤쳐도 정말 매력적인 보고서입니다. 이 전체 트래픽의 이 소스 매체별로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스 매체에서 어떤 소스에서 얼마나 들어왔고 또 얼마나 그만큼 나갔고 또 얼마나 그만큼 전환했고 성과가 얼마나 나왔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왔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왔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얼마나 나왔고 A와 B가 한 90일가량 확인을 해봤을 때 이 90일가량의 전환 성과를 봤을 때 어디가 전환 성과가 더 좋은지, A는 그렇다면 더 떨어졌는지 더 늘어났는지, 더 늘어났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 데이터가 이제 필수적인 부분인 거죠. 이 소스 매체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뭐 에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치 콘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소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 보고서, 이 키워드 보고서, 이 유료 키워드 보고서 있죠? 캠페인, 키워드, 그리고 비용 분석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5가지 UTM 안에서 여러 가지 비용도 붙여볼 수 있고요. 전환 성과도 붙여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전부네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붙여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획득에서 저 전체 트래픽과 이 전체 트래픽 보고서와 이 캠페인 보고서가 사실 저는 전부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활용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A가 B보다 좋고 이 비교부터가 사실 분석의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업무를 관통하는 게 사실 비교거든요.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EDA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또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동을 보면
행동은요, 여기서 사실 이렇게 시각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화되는 내용들은 단순히 무료 수준의 이 애널리틱스 버전에서는 너무 볼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시간이 조금 이제 있으실 때 사실 보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면 사실 이 보고서는 이제 다른 부분들도 이 흐름 보고서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 낭비 중에 시간 낭비입니다. 예. 이거 쭉 이렇게 따라가시는 부분들 이거 세시다가 새벽 2시를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뭐 사실 저도 저 나름대로 진행을 하지만 이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외부의 도구들, 뭐 파이썬이나 R을 활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사실 활용하는 게 좋죠.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시간이 사실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방문 페이지와 종료 페이지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방문 페이지는 얼마나 되고 종료 페이지는 얼마나 되는데, 이 방문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인지 지금 여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방문 페이지라면 어떤 페이지들인지, 종료 페이지들이라면 어디서 고객들이 도대체 종료한 페이지들인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방문과 종료된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이벤트라는 부분도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이벤트라는 부분도 사실 고객 행동, 마케팅적 측면에서 고객을 분석한다라기보다 홈페이지 측면에서 고객이 움직이고 있는 여정이나 고객이 불편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조금 이벤트를 트래킹하고요. 그 이벤트가 트래킹이 됐을 때 그 값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케팅에서 뭔가 활용을 할 때는 사실 이 이벤트 자체는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벤트 단위로 우리가 방문자, 즉 모수를 쌓는다 하더라도요, 그 모수가 우리가 전달할 그 매체 쪽에서는 100% 프로파일링 돼서 100% 뭐 80% 이상 쫙쫙쫙 유사한 고객을 맞춰줄 가능성이 없거든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할 측면은 없죠. 다만 홈페이지를 분석하거나 홈페이지를 조금 더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광고를 최적화를 해서 저렴한 값에 많은 방문자를 홈페이지로 유입시킨다 하더라도 홈페이지가 버벅거리고 홈페이지가 내가 처음에 기대하고 온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뭐 영상이나 전혀 다른 배너나 전혀 다른 상품만 보여준다면 이탈률은 일반적인 쇼핑몰의 80-90%, 여러분들도 그 80-90%의 늪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값을 홈페이지 측면에서 추적을 해서 이 이벤트, 인기 이벤트 보고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환입니다. 이 전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목표값만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자, 목표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목표 유입 경로 시각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입 경로 시각화라는 부분, 제가 이렇게 쇼핑몰을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장바구니에 담고
뭔가 이제 주문서를 이제 막 작성을 해서 결제를 완료하고 리뷰를 쓴다.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까지 전부 다 끝나면 예, 최종 값수를 딱 잡는 건데 예, 실제로 목표값은 실제로 여기서는 끝나죠. 예, 여기서 목표값이 다 끝나죠. 근데 이제 이 단계까지 전부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예. 예, 요런 것까지 이 단계까지 이제 전부 다 잡아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목표값은 여기가 될 거고, 여기서, 예. 그러니까 목표를 세팅할 때는 이 값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쭉 들어가겠죠? 예.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한 거라 제가 좀 작업을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결제하기로 들어올게요. 도착으로 들어오고요. 자, 요거를 같음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컴플리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3단계를 만들고 이걸 마지막 단계로 만들어줘도 되고요. 이 내용까지 그냥 추가해 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 뭐 이건 필수가 아니겠죠? 예. 뭐 다른 페이지에서 뭐 장바구니 영역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긴 카트, 장바구니 페이지, 그리고 여기 상품 상세 페이지. 요거를 그러면 리스트가 아니라 디테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빌딩 주문서 작성 페이지, 일반적인 걸로 하면 그냥 오더, 그리고 결제 완료 페이지. 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이고, 이거구나. 자, 그러면 지금 상품 상세 페이지와 장바구니 페이지, 주문서 작성, 그리고 결제 완료 페이지까지 이렇게 4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를 이제 생성을 했으니까 요거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생성이 됐죠. 우리가 지금 벌써 4가지 단계, 이 전환을 하는 4가지 단계를 이미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퍼널을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이탈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문자 숫자 단위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익시트면 대부분 다 나간 거고, 요 나머지는 다른 페이지로 다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매출에 대한 부분들, 쇼핑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어떤 특정 이벤트, 쇼핑 액션들을 발생시킨 방문자들 내용이 이렇게 쭉 보이고요. 그리고 결제 행동, 제품 실적, 매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쿠폰이나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도 세팅을 하면 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활용성이 막 그렇게 높지 않고, 사실 쿠폰을 활용을 해서 이미 이거를 분석할 준비가 됐다 그런다면, 사실 저는 이 쿠폰에 대한 이런 쿠폰이나 내부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GA보다는 내부 CRM의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 이 다채널 유입 경로라는 부분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 다채널 유입 경로에 이제 지원 전환 수와 인기 전환 경로 보고서, 그 밖에 많은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2가지 보고서를 볼 겁니다. 지원 전환 수와 인기 전환 경로, 이렇게 2가지를 볼 건데,
인기 전환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순서는 이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소스 매체 경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전환이 이제 방문자가 들어와서 전환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방문자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뭐 오늘 한번 들어갔다가 오늘 모바일로 들어갔다가 오늘 직접 검색을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검색을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왔다거나 제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니라 쇼핑몰을 들어갈 때도요. 제가 쇼핑몰을 옷을 구매하러 쇼핑몰을 들어갈 때도 여러 경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죠. 어디서 조금 시너지가 나는 매체인 건지, 광고 매체가 실제적으로 도움은 되고 있는 것인지 전환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저 인기 전환 경로 보고서와 지원 전환수입니다. 자, 인기 전환 경로 보고서를 보면요, 여기 인기 전환 경로라고 돼 있고, 여기 보조 측정 기준에 자, 뭐라고 칠까요? 자, 이거 소스 경로를 한번 볼까요? 자, 경로 나오고 캠페인 한번 쳐볼게요. 캠페인 또는 소스 매체 경로. 그렇다면 지금 전부 직접 유입자들은 다 저렇게 쪼개져서 직접 유입자,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만든 보조 측정 기준에도 직접 유입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광고 유입자들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자,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글 CPC 해서 이렇게 이제 직접 유입자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요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에 끝난 부분들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 부분들이요. 이 마지막에 전환이 발생한 부분을 발생한 매체 기준으로 볼 때 직접 전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간접 전환, 지원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맨 마지막에 직접 전환이 발생하기 전에 나왔던 부분들, 전에 이 직접 전환이 발생하기 위해 도움을 줬던 부분들이니까요. 나머지는 지원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게 쪼개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로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죠. 이 경로들은 여기서 확인을 하고 광고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 좀 보여지는지, 어떤 광고들이 좀 많이 어우러지고 있는지, 전환의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패턴을 좀 확인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러면 진행 과정과 방문자가 유입돼서 전환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전환한 것, 그리고 뭐 나중에 이 홈페이지를 알고 들어와서 전환을 했는데 기존에 히스토리가 있었든 아니면 직접 전환을 했든,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 전환과 직접 전환은 이 보고서 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전환 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접 전환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을 토대로 매체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전환수와 전환수를 나눈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원 전환수와 직접 전환수를 나눈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클릭 또는 직접 상호작용 전환수, 그리고 앞에는 지원 전환수, 지원 상호작용 전환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눈 건데, 이 값이요, 이제 1보다 클 경우에는 사실 지원 전환으로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환을 일으키는 매체로서는 조금 약하고요.
흔히 말하는 이런 상품이 있다. 우리 홈페이지가 이런 것들을 판다. 예, 그러니까 꼭 들어와서 구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알리는 부분, 즉 이제 상품 브랜딩이나 일반적인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0.8, 0.5, 0.3, 0.2 이렇게 뚝뚝뚝뚝, 예, 뚝 떨어지는 경우는 1보다 떨어지는 경우들은요, 대체적으로 직접 전환이 많다는 겁니다. 즉, 경로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인기 전환 경로와 상관없이 마지막 전환값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 계산값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딱 들어와서 전환하는 패턴이 가장 많은 소스 매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CPC 같은 경우에는 0.74니까요. 지금 값으로만 딱 봐도 93대 125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1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도 예, 직접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널리틱스에서 좀 이렇게 집어드리고 핵심적으로 분석할 만한, 탐색 분석을 할 만한 핵심적인 보고서들을 좀 집어드렸고요. 이 보고서들 위주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애널리틱스 공부도 또 마저 충분히 해주시고요. 보고서도 좀 치밀하게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활용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